여러분, 오늘은 회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회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교과서는 4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47페이지.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회전 운동량, 운동합, 그리고 회전 관성, 그리고 돌림과 운동 법칙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물리와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웠던 거랑 조금 내용은 새로울지언정 조금 이게 어느 정도 뭐라고 하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이렇게 잘 연결시킨다면 이해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회전 운동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회전 운동학이란 뭐냐? 말 그대로 회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학문입니다. 회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학문이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이제 운동들은 다 이런 운동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병진 운동을 여기까지 주로 다뤘고요. 즉 시간에 따른 변위, 변위에 따른 속력, 가속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하는 건요, 회전 운동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걸 이제 회전 운동이라고 하고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각도가 움직였냐, 이 각도에 따른 각속도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각속도라는 게 있고요, 각가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얼마나 바뀌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과 요 회전 운동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전 운동학에 대해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보기 전에 병진 운동이랑 조금 비교해서 보자면요, 병진 운동은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F는 ma, 이를 기본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거리, 일단 시간은 당연히 있겠죠. 시간에 따른 거리, 그리고 이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요걸 이제 속도라고 하죠. 속력.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즉 거리를 시간에 2번 미분해준 가속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요. m은 질량이죠. 질량의 정확한 물리적 이제 정의는요, 얼마나 가속하기 힘드냐입니다. 그리고 가속의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요 힘이죠. 힘이고요. 힘은 물체의 가속 원인입니다. 물체의 가속 원인이고요.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은 게 F는 ma고요. 얘가 병진 운동의 스피릿, 정신입니다. 요거랑 그대로 대응되는 게 요 회전 운동이에요. 아마 물리2에서 아마 이맘때쯤에 진도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요, 토크라는 거 아마 배웠습니다. 돌림 힘이에요. 돌림 힘. 그래서 토크는 I 알파라고 표현하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여기 있는 세타는 각도예요. 각도.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쭉 회전할 때 얼마나 각도가 변했냐라는 거고, 얘는 우리 아까 봤던 병지 운동에서 S 거리에 대응됩니다. S라고 한번 적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녀석은요, 각 속도라고 부르고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각도가 변했냐와 관련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진 운동에서 속력에 대응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은 이제 눈치 빠른 친구 좀 알겠지만 가속도라고 하고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그리고 각도를 시간에서 2번 미분해 주는 거고요. 얘는 우리 병진 운동에서
가속도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I는 회전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적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회전관성. 즉 얼마나 회전하기 힘드냐에 대한 척도이고요. 우리 아까 병진 운동에서 봤던 질량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선생님, 지구과학실 좀. 네, 질량에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토크는 얘는 이제 토크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토크, 한국어로는 돌림힘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회전의 원인이죠. 쭉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제 병진 운동에서 힘 F에 해당합니다. 즉 여기 A 있고요. 여기 M 있고 F 있죠. 각각에 해당하는 녀석이 토크, I 회전관성, 알파니까는 얘네들은 토크는 I 알파라고 F는 MA 꼴처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토대로 이렇게 보면요. 물체가 이렇게 회전할 때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얼마나 이제 각도가 변했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토크는 I 알파 요 녀석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요소, 요 녀석들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토크, 요거는 이제 아마 물리 2 시간 때 지금 배우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토크라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F가 물체의 병진 운동을 바꾸는 거라면 이 녀석은 회전 운동을 변화시켜주는 원인이고요. 회전축에서 멀수록 그리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큰데요. 여기서 회전축이라는 건요, 회전에 대해서 정지한 지점을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즉 회전에서 정지했다면요 모두 다 회전축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예시를 들자면요, 이런 회전을 이제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죠. 이 경우 회전에 대해서 정지한 점은 이 가운데 지점이죠. 그래서 얘가 회전축이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시소예요. 이제 시소를 타본 적은 알겠지만은 이제 시소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지죠.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여기가 지금 정지해 있죠. 요 지점을 회전축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점이 회전에서 정지했기 때문에 회전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돌림의 토크는요, 이렇게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이 R 크로스 F인데요. 우리 크로스 요거 첫 시간에 배웠죠. 외적입니다. 외적. 정확히 말하면요, 토크도 이제 벡터인데요. R 벡터와 F 벡터를 이렇게 크로스 해주는 거고요. R이라는 거는 회전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리고 F라는 거는 힘이 얼마나 작용하냐, 그리고 크로스는 수직하면 할수록 더 크다. 왜? 외적은 사인 값이잖아요. 사인 90도가 1 제일 크기 때문에 수직할수록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크는 R 크로스 F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시소가 있는데요. 시소라기보다는 경첩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자, 똑같이 회전축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힘을 작용할 거예요. 근데 위에 녀석은 힘 F만큼 작용할 거고요. 오른쪽 녀석은 힘을 EF만큼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토크는 R 크로스 F에서 R 똑같고요. 크로스 둘 다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힘이 요 아래가 위에보다 2배 더 크죠? 그래서 토크는 아래가 더 크네. 그럼 토크가 크다는 게 뭘 의미해요? 이 녀석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각 가속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각 가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제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 녀석은 회전축에서부터 0.5 R만큼 떨어진 지점이고요. 한 녀석은 회전축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힘을 작용할 건데요. 둘 다 똑같이 F만큼 작용할 거고요. 수직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 경우 수직 같고요. 작용한 힘 같은데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밑에가 위에보다 더 크죠. 2배.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토크가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는 속도가 아래가 더 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힘 F를 작용할 건데요. 하나는 수직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180도로 작용하네요. 그러면 R 크로스 F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위에 녀석의 토크의 크기는 RF고요. 아래 녀석의 토크의 크기는 빵이겠네요. 왜? 사인 180도는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 녀석은 이렇게 회전하겠지만 밑에 녀석은 전혀 회전을 안 하고 꿈쩍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토크고요. 자, 두 번째 회전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요건 아마 물리투 시간 때 배우지 않았으니까는 우리가 조금 질량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라는 녀석은요 얼마나 가속하기 힘든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즉 두 물체 1kg짜리 물체와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둘 다 똑같이 힘 F를 작용했다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녀석, 질량이 작은 녀석은 가속도가 크지만 밑에 있는 녀석은 가속도가 작습니다. 즉 질량이라는 건요 얼마나 가속하기 힘든가에 대한 척도인데요. 마찬가지로 회전 관성은요 얼마나 회전하기 힘든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즉 회전 관성이 클수록 각가속도는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은 것처럼요. 자, 두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 다 여기 회전축이 요 지점에 있고요. 둘 다 회전축에서부터 똑같이 떨어진 거리에 똑같은 크기의 힘 F가 똑같이 수직하게 작용할 거예요. 이 경우 왼쪽 오른쪽 둘 다 힘의 크기는 토크로 같은데요. 문제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만약에 회전 관성이 작았다면은 오른쪽 회전 관성이 더 컸다면 왼쪽이 회전을 더 빠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회전 관성의 정의예요. 그래서 즉 회전 관성이란 건요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고요. 우리 그냥 질량이랑 같죠? 질량이 병진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한다면요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고요. 회전 쪽에서 멀수록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이렇게 I는 회전 관성은 I로 표현해요. I는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회전 쪽에서 멀수록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제곱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네. I는 M 곱하기 R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똑같은 물체에 힘 F를 작용할 건데요. 둘 다 똑같이 수직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은 질량이 질량 M인 물체가요. 회전축에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져 있고요. 위에 있는 녀석은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이 M인 물체가 라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왼쪽에 있는 녀석은요. 회전 관성이 mr 제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회전 관성이 m 라지 r 제곱이죠. 왼쪽에 있는 녀석 회전 관성을 I1, 오른쪽에 있는 녀석 회전 관성을 I2라고 하면요. I2가 I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토크를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회전 관성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이 회전 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과서 48페이지에서부터 49페이지까지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거를 본격적으로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있는 요거 회전 관성 구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축이 여기에 있고요.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물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녀석은 요 녀석이 과연 요 막대의 회전 관성을 알고 싶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회전관성을 제가 설명할 때 i는 mr 제곱이라고 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m이라는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막대로 보세요. 질량은 m이 맞습니다. m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막대의 총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요. 회전축으로부터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질량 중심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질량 중심은 병진 운동을 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스킬이 뭐냐? 자, 이제 교과서 50페이지에 있는 50페이지가 아니죠? 어디죠? 50페이지 맞네요. 교과서 50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수식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이 녀석의 회전 관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지점의 회전 관성을 좀 다 더한 다음에 미안해요. 각각의 지점의 회전 관성을 다 구한 다음에 얘들을 다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m인 물체가요, l만큼 이렇게 쭉, 길이가 l만큼 이렇게 있다면요, 어떤 한 지점, 즉, 길이가, 이거 좀 쓸모없는 거 다 지우도록 할게요. 쓸모없는 거 다 지우고요. 색깔 똑같네. 자, 다시 한번 질량이 m이고요. 전체 길이가 l인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자, 아주 미소한 부분 dr만큼의 두께만큼의 내가 회전 관성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질량을 dm이라고 할 텐데요. dm은 전체 질량을 길이로 나눈 거에 요만큼 두께 dr만큼 해당하는 부분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요 두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에서부터 요 두께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요, 요 두께가 갖고 있는 회전 관성의 크기 di는요 dm 곱하기 r 제곱일 텐데요. dm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r분의 m d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곱하기 r 제곱.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의 회전 관성이 아니라 전체 회전 관성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요 조금씩을 다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다 더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 적분이 있죠. 적분해주면은 di를 전체 적분해주는 게 전체 회전 관성이고, 얘들은 l분의 m r제곱 dr인데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왜? r이라는 게 0에서부터 쭉쭉쭉쭉 해서 이제 l 부분까지 갈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해주면요, 계산 과정은 잠깐 생략할게요. 3분의 1 ml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그 뒤에 계산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관성을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할 수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도형에 대한 회전 관성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요 파란색 선 보이죠? 이게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 우리 교과서 49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각각의 도형에 대한 회전 관성을 구한 겁니다.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잘 안 보이네요. 요 선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할 때, 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할 때, 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할 때, 각각의 경우에 회전 관성을 구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C번에 있는 요 예시. 자, 요 가운데 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때는요, 이 원통이죠. 원통의 질량이 m이고요, 반지름이 r이고요, 길이가 l일 때 회전 관성의 크기는 2분의 1 ml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이 녀석이 여기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죠.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때 이 녀석의 회전 관성은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자, 근데 특이한 점을 찾자면요, 질량이 m이고요, 반지름이 r이고요, 원통의 길이가 l인데 회전 관성에는요 l이 전혀 없습니다. 회전 관성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녀석의 회전 관성은 2분의 1 mr 제곱이죠. 질량이 있고요,
반지름의 요소 있는데 길이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왜냐? 자, 이 녀석 회전하는 모습 잘 보면 알겠지만요. 아이고, 손이 잘 안 보이네. 요렇게 회전하죠. 이렇게 회전하죠. 자, 길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회전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만약에 물체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면 관련이 있겠지만은 만약 길이에 따른 물체의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이 길이의 변화는요 회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회전 관성은 회전과 관련 있는 요소들만 고려를 해준다. 그래서 이 경우 질량과 반지름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림 힘과 운동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도입했을 때 본 것처럼요. F는 MA가 병진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이면요. 토크는 I 알파가 우리 회전 법칙을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교과서에 없는 예시니까요. 어디 좀 적어 놓으세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질량이 M이고요. 반지름이 R인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판의 가장자리에 여기 뭐가 좀 생략되어 있는데요. 가장자리에 수직하게 힘 F를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 지점에 힘 F를 이렇게. 즉 반지름 방향과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할 거예요. 이 경우 힘을 계속해서 작용하면은 이 녀석이 이제 회전이 점점 빨라지겠죠. 슝슝슝슝 이렇게 회전이 점점 빨라질 겁니다. 3초 뒤에 이 녀석의 각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하기 위해서 토크는 I 알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토크의 크기 한번 구해볼까요? 힘의 크기 F고요. 반지름의 길이 R이잖아요. 그럼 R 크로스 F인데요. 둘이 수직하죠?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니까 RF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I 회전관성의 크기 아까 우리 전에 봤던 원형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했죠. 원통이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원통이나 지금과 같은 원 디스크나 전혀 다를 게 없이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죠. 요 길이 요소 여기 쭉 이렇게 원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요소는 회전에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요. 각각을 그게 대입을 해줘서 풀어주면요. 토크는 RF고요. 회전관성은 2분의 1 MR 제곱이고요. 우리가 하는 건 알파입니다. 따라서 알파는 2F분의 MR인데요. 물체는 3초 뒤에 각속도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럼 각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자, 미분방정식 아직 낯설 테니까는 천천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는 이거죠. 그럼 여기서 각속도 요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라는 게 시간에 따른 각속도의 변화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dt분의 d 오메가는 mr 곱하기 2f인데요. dt를 이항시켜주면요. 이항인가? 이거 뭐 이항이 아닌 텐데 용어가 헷갈리네요. d오메가는 mr 곱하기 2f dt고요. 양변을 인티그랄 해주면은 오메가는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0초부터 t초까지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mr 곱하기 2ft네요. 0초일 때 속력이 빵이라고 하면요. 3초일 때 속력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t에다가 3초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초일 때 속력은 mr 곱하기 6f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쉽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병진 운동 법칙과 그 원리나 방법이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회전 운동
이제 푸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때 각 운동량, 이것도 운동량이란 대응되는 녀석입니다. 각 운동량에 대해서 배우고 이걸 토대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 아마 지금 물리 2시간 때 배우고 있을 텐데요. 그거를 조금 고급지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이제 수고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각 운동량까지 다 배우고 나시면은 그때 연습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